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들어오는 임차인이다. 내가 거기를 사용한다. 근데 주변보다 20-30% 더 낸다. 왜? 반갑습니다. 빌딩과 기업을 모두 발전시키는 성장전략가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강남 빌딩을 사기 전에 꼭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이걸 모르고 그냥 샀다가는 최소 10억 아니면 그 이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빌딩을 사기 전에는 이거는 반드시 확인하고 이게 이상하다 그러면 진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을 하고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내가 이거 하면은 막 엄청 득을 볼 것 같은데 그 생각에 리스크를 작게 생각하고 덥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도 그런 경우를 겪어서 찾아오신 분이 있었는데요. 이건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건물을 사서 신축이나 리모델링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명도를 해야 돼요. 그럼 명도를 기존 소유주가 하냐 아니면 지금 사는 사람이 하냐 이거에 대해서 정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도 주체에 따라서 건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럼 그거 말고 또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뭘까요? 임차인의 정보? 명도를 한다는 거는 임차인 정보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니까 그거 말고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려면 철거랑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계약하고 잔금이 1-2주 만에 되는 경우는 드물고 예를 들어 한두 달 아니면 서너 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명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잔금을 하고 나서 바로 철거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잔금하고 나서 그때 철거하는 철거에 관한 뭐 절차를 밟고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시간이 한두 달 그냥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한두 달 그냥 가는 게 손해로 치면 대출 이자로 치면 몇 천만 원 아니면 월세를 받는 거라고 치면 뭐 몇 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에 뭔가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잔금을 하기 전에 건물주는 매도자가 건물주잖아요. 매도자가 철거에 관한 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건축 허가도 매도자가 건축 허가를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 잔금하고 매수자가 바로 철거를 하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그걸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혹시나 건물 사는 사람이 잔금 날짜에 예를 들어서 잔금을 안 하면 그리고 혹시나 내가 뭔가 동의해줬다가 잘못되면 이 생각 때문에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건물주는 이거를 그러니까 이미 명도를 했고 철거랑 건축허가 받아놓는 거는 사실 뭔가 손해날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철거랑 건축허가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 매수자가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잔금 전에 이 허가를 받아놓으면 건물을 산 입장에서는 엄청 좋아요. 왜냐하면 이 기간은 결국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기존 건물주에게 협의를 통해서 받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협조하기로 그거를 동의를 받아놔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하냐 안 하냐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몇 천만 원, 억 단위 정도까지도 아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건물을 살 때는 이걸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중간에서 뭔가 연결하는 사람이 그거는 원래 안 되는 겁니다 하면은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기존 건물주한테 설명하고 그걸 받아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원래 그런 거라고 그냥 얘기하게 됩니다. 더 이상 뭔가를 안 하려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해달라고 하면 이 협의를 통해서 동의를 구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건물 파는 분들 중에 나이가 이제 꽤 있으신 분들은 뭔가 해주는 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나 뭔가 내가 아직 잔금도 안 받았는데 뭔가를 동의해 준다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매수자가 잔금을 안 하면 그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철거에 대한 거나 그 건축 허가에 대한 건 본인이 갖고 있는 거라서 잔금을 안 하면 본인이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건축 허가를 그냥 뺏어가거나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잘 이해만 시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예 꽉 막힌 분들은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걸 하면 득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건축 허가를 받는 것도 한 번에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수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전에 다 해놓는다면 훨씬 더 득이겠죠. 잔금하고 나서부터 시작한다면 이게 한 달에 끝날지 두 달에 끝날지 아니면 그 이상 걸릴지 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세 달이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70억, 80억 대출했다고만 해도 수천만 원이에요. 근데 건물 규모가 크다. 훨씬 더 금액이 커지겠죠. 이거는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특이한 경우니까 참고만 하세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렸을 때 이거는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보편적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뭐냐면 계약을 하고 잔금 전에
건물주가 철거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리스크겠죠. 근데 그만큼 여기서 확실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증이 돼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계약금과 잔금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뭔가 협의가 됐거나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철거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공사를 먼저 어느 정도 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드문 일이에요.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엄청 유리한 계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 있으니까 내가 계약을 하면서 그걸 알고 진행을 하냐 모르고 진행을 하냐 아예 그게 내가 선택권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하는 거랑 선택권이 있으니까 조율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진행하는 거랑은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이걸 꼭 아셔야 되고 네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이걸 모르면 10억도 손해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임차인이 정말 제대로 된 임차인이냐 위장 임차인이 아니냐 이거를 구분을 제대로 못하면 적게는 10억 5억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차인이 위장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임대료를 인근 수준에 맞추지 않고 그것보다 높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높게 해놓은 그 금액이 매매가로 환산되면 2, 3억 정도의 갭이 아니라 최소 5억에서 10억 정도의 갭이에요. 최소. 그러니까 10억 이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건물에 그 임차인이 그 정도 월세를 내고 있지 않다면 저거 매매가 10억 다운해줘도 안 살 텐데? 10억 다운해줘도 안 살 거야.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잘못 사면 그런 경우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냐면 건물을 사고 나서 임차인이 3개월 정도 월세를 내다가 그냥 나간 경우. 그럼 보증금이 있잖아요. 보증금이 뭐 적게 1억, 2억 이 정도 있는 경우 아니면 5천만 원 이 정도 있어서 그냥 보증금 날리고 난 갈 거예요 하고 아예 간 경우. 그리고 그 다음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더니 월세 시세가 원래 받았던 거에 70%, 80% 이런 정도인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금액에도 안 구해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세만 어느 정도 맞다고 해도 덜 손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세가 인근 시세랑 본인 건물 시세, 본인이 받았던 월세가 20, 30% 이상 차이 난다? 그거는 위장 임차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살 때는 그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월세가 5천인데 우리는 7천이야. 그러면 좋네? 사람이 좋은 거에 대해서는 후하게 보거든요. 2천 플러스 되니 2천은 더라면 너무너무 좋네. 그러면 이 건물의 매매가를 이 정도로 생각해도 되겠네. 원래는 2천이 높으면 이 정도까지인데 한 요 정도까지 보는 것도 그 정도만 해도 난 너무 득일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 주변보다 20, 30% 시세가 높다? 그렇게 되기는 어렵죠. 근데 만약에 위치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월세가 얼마 정도 예상된다 해가지고 건물을 높은 가격에 사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사고 나서 그런 시세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을 살 때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위장 임차인을 어떻게 알아보냐? 첫 번째는 건물 주인이 페이백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본인이 그 건물을 사용하고 몇 년 동안 월세를 내겠다. 근데 그게 대부분 이제 주변 시세보다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 높다는 거는 건물값에 반영돼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위장임차까지는 아니에요. 건물주가 그 건물을 몇 개 층을 쓰거나 건물 전체를 쓰면서 5년을 쓰겠다, 10년을 쓰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까지라고 하면 이건 확실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10년이라고 하는데 보증금이 아주 적어요. 그러면 그거 좀 그렇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5년이라고 하면서 이 월세가 주변보다 많이 높다. 그러면 5년 뒤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5년 동안 건물의 시세가 올라서 정말 그 월세랑 딱 맞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그 건물의 위치나 구조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볼 줄 모르면 5년 뒤에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까지는 완전 위장임차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완전 위장임차인은 두세 달 만에 나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어떤 업을 하는지 정말 규모가 있는 회사인지 임대료를 잘 내고 있는지 보증금이 어느 정도 합당한 정도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봤을 때 정말 딱
그냥 건물에 책상만 있거나 아주 최소한으로 들였다. 그럼 위장 임차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티나게 할까요? 최대한 티를 안 나게 하려고 하지만 보면 그거는 알 수 있지. 그럼 결국 그 계약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봐야 안다는 얘기. 계약서도 당연히 봐야 되고 가보기도 해야 되고. 근데 여기가 우량한지 안 한지가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 정상 임차인이라면 정상 시세에 들어올 거란 말이잖아. 우리가 건물 살 때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똑같은데 본인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이게 맞다 틀리다 판단하기가 어렵고 나한테 좋기만 하면은 그걸 믿으려고 하는데, 반대로 내가 거기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들어오는 임차인이다. 내가 거기를 사용한다. 근데 주변보다 20, 30%더 낸다. 왜?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런 일은 없어요. 물론 중간에서 그걸 연결하는 사람이 이런 이유가 있다 저런 이유가 있다 온갖 얘기를 다 해서 그럴싸하게 포장할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이 들어가는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받는 입장 말고. 2천만 원 더 받는 건 좋지만 2천만 원 더 내는 거 좋아요? 그럴 일은 없어요. 50만 원, 100만 원, 뭐 200만 원, 뭐 1, 200만 원 더 낼 수는 있겠죠. 어떤 상황에 의해서. 급해서 예를 들면 내가 짝딱 원하는 구조나 뭐 어쩌고 해서. 근데 그거보다 막 20%, 30%더 내고 들어갈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생각해 보면 명확한데 내가 받을 걸 생각하니까 믿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잖아요. 나한테 득이 돼. 믿고 싶어.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믿었다가 엉뚱한 일을 겪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냉정하게 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뭐 수익률이 높다? 강남에서 지금 3% 넘어가는 수익률이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어요. 사는 입장에선 4%, 5% 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파는 입장에서 4%, 5%의 수익률로 판다면 되게 싸게 파는 거잖아요. 파는 사람은 그렇게 안 팔아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의 수익률이고 이게 뭐 어쩌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이유가 있어서 저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하는 거는 그거 다 뻥이에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4%, 5%면 그 금액 차이가 예를 들어서 100억대만 하더라도 뭐 1, 20억 차이 나는 거고 더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수십억이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 돈을 나는 그냥 싸게 팔고 싶어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부자는 그럴 수 있지 않냐. 부자는 더 그런 금액을 아껴서 부자가 된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그냥 포기하고 합니까? 그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이 월등히 높다. 그건 일단 전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요. 어떤 건물을 매물로 받았는데 수익률이 뭐 4.5%래요. 에이 웃기고 있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강남에서 건물을 40개 이상 사봤고 그리고 강남 빌딩 가격 대사전을 통해서 4,000개 넘는 건물들을 분석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없다고 하는 거면 그거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 없다. 지금 갑자기 예를 들어서 잉어가 날개가 나가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닌다 뭐 이런 얘기 정도예요. 낚시를 하늘에서 막 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혹해서 한다면 거의 잘못됩니다. 100% 잘못됩니다. 그리고 뭐 임차인이 그렇게 나가고 났는데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월세를 내가 5천 받았었는데 이거 나가고 나니까 3,500에도 안 들어온다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1,500이면 환산해보면 얼마예요? 몇십억이에요. 그냥 그거 날리는 거란 말이에요. 혹해서 사서. 그리고 그 임차인이 아니면 안 되는 건물들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는 곤란해지겠죠. 실제로 이렇게 위장 임차인 맞춰놓고 두세 달 만에 나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들어요. 그러면 이 산 분은 그 순간에 수십억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물을 이제 사면서 내지는 건물을 지으면서 월세가 이 정도 될 것이다. 높게 책정해놓고 실제로 해보니까 이거와 아주 동떨어진 금액인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20,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들도 많아요. 중요한 건 누가 아무리 그거를 확실하다 맞다 해도 책임 소지가 없으면 그거는 저는 말하기 참 힘드네요. 시장에서 계속 있는 일이고 지금도 벌어지는데 참 그런 손해를 겪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누군가들은 그 일을 알면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모르고 진행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는 되게 불편할 거고 누군가에게는 되게 도움이 될 거고 누군가는 지금 답답한 본인 상황을 알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불편한 누군가들이 저를 이제 또 음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되면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그렇게 말해놓고 손해봐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고 한다는 거는 참 그거는 그렇죠. 네. 위장 임차인을 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뭐 몇 가지 방법 이런 거 딱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시세보다 높으면 위장 임차인일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그리고 신생 업체다. 그리고 해당 건물주나 그 일을 진행해주는 사람과 가까운 사람이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봤는데 이거 다 들고 갈 수 있는 거다. 높습니다. 이 네 가지 다다. 그럼 100%예요. 이 중에 네 가지 중에 두 개만 해당돼도 그럴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는 월세나 내가 생각하는 수익률이 나온다. 일단 의심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확실하다 말한다고 치면 책임지냐 물어봐야 돼요. 저희는 책임지거든요. 임대를 보장한단 말이에요. 임차가 100% 차야 저희가 잔금을 받는 시스템이에요. 안 차면 저희가 손해보는 구조예요. 이건 책임지는 구조예요. 건물을 갖게 되는 분이랑 저희가 한 배를 탄단 말이에요. 이거는 확실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책임지니까요. 근데 책임 안 지면서 확실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책임 안 지는데 확실하다, 믿어달라. 뭘 믿어요? 도대체 뭘요? 아니, 그거는 뭐 믿을 게 없잖아요. 책임진다고 하면 믿으세요. 그리고 책임을 말로 진다. 확실합니다. 책임집니다. 어떻게 해요? 아우, 확실하니까요. 말로만요? 다른 건 없나요? 아우, 여기는 확실합니다. 위치가 그렇고 확실합니다. 책임을 지는 뭐 부분이 있어요? 이거 일 진행하면서 받았던 수수료 이거 포기할 수 있나요? 만약에 안 되면 포기할 수 있나요? 그리고 잔금 될 때 그거 예를 들어서 말한 대로 안 되면 그거 포기할 수 있나요? 말하면 아무도 안 할 거예요. 본인이 만약에 책임져야 되고 만약에 본인이 일한 거를 안 받고도 그거 하겠다 하세요. 그건 진짜 확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그거는 수수료는 주셔야죠. 계약할 때 주셔야죠. 그럼 책임 어떻게 줄 건데? 만약에 안 되면 돌려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잔금할 때 받고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안 받고 오케이? 했을 때 그 사람이 오케이 했다면 그건 해도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 뭐 오만 일들이 많은데 말도 안 되게 이제 비싸게 거래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시원하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낯을 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시원하게 다 말을 못 하는데 오늘은 그냥 좀 할게요. 건물 가격에서 테두리를 감는다 하거든요. 업계 용어로. 그게 뭐예요? 뭐 예를 들면 이게 200억짜리예요. 200억짜리인데 건물주한테 200억 받아줄게요 하고 자기가 200억으로 입금가 하고 중간에서 5억이든 3억이든 띄워가지고 계약해서 중간에 그 돈을 먹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는 건축비에서 중간에 얼마를 본인이 먹는 경우도 있어요. 소개해서 소개비로 먹는 경우도 있고 건축회사에 얼마 입금가 해놓고 본인이 그 사이에 금액은 본인이 먹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 하나 하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물 금액 이게 말도 안 되게 비싸게 샀네? 이런 케이스도 제가 보고요. 이거 뭐 건축비를 이렇게 많이 줬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도 임차가 잘 들어오고 처음에 말했던 임차료로 임차가 들어오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 임차 시세보다 뭐 20-30% 비싸게 알고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말도 안 되게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완전 이건 곤란한. 근데 가서 보니까 건물도 이상하게 좀 해놨네? 이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질 못한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고 공사를 진행했으니까 난 문제없다 이렇게 쏙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건물 한 사람만 수십억을 손해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본인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책임 소재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임차까지 책임을 져요. 이런 데는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아요. 저희가 유일해요. 책임질 것만 하니까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는 건 똑같은데 책임 소지가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 쓰지 않고 다 진행해 드릴게요. 근데 책임지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잘 될 겁니다. 잘 되는 건 본인들이 잘 되는 거지 이 건물을 하는 분이 잘 된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모르고 있냐 알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책임지냐 안 지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계, 건축, 중개 이런 것들은 부분은 다 책임져요. 설계도 내가 잘해서 문제없게 하겠다. 오케이. 건축 내가 예를 들어 건물 하자 없이 짓겠다. 오케이. 중개도 중개상에 문제없게 하겠다. 오케이. 근데 전체 과정을 책임지냐? 설계 잘했다고 해서 건물이 A급 되냐? 공사 잘했다고 해서 건물이 A급 되냐? 중개 잘했다고 해서 A급 되냐? 아니요.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돼요. 책임지는 거는 임차까지 책임져야 그게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책임이 안 져진다. 각자 전 잘했어요. 근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럼 뭐예요? 거기다 엄청나게 비싸게 사기도 했고 비싸게 건물을 짓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보니까. 그럼 도대체 뭐가 잘 된 거예요? 결론이 잘못된 거잖아요. 저는 원래 전공이 미술인데 석고상을 그리면 눈 엄청 잘 그렸어요. 코 잘 그렸어요. 입 잘 그렸어요. 근데 그림이 엉망진창인 경우가 많거든요. 형태도 잘 잡았어. 눈, 코, 입 따로 보면 이렇게 보면 잘 그렸어. 근데 모아놓으니까 이상해. 사람 중에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부분만 따로 떼어넣어서 보니까 잘생겼어요. 예뻐요. 근데 합쳐놓으니까 이거 누구야?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해드린 얘기는 위장 임차인 보는 것과 일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잠금 전에 알아야 되는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 것들을 얘기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그러면 연구연을 하고 있냐? 저희는 한 지가 오래됐죠. 처음부터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연차로 보니까 12년 됐더라고요. 2015년부터 했으니까. 그러니까 만으로 11년이 넘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서 아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오시기도 하니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물을 사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과 그리고 위장 임차인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 모든 것들이 건물을 사면서 내가 득볼 것만 생각하고 사는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도 생각하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정말 맞는 일인지 아닌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반드시 진짜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이거 진짜 괜찮은 건데 오늘 안 하면 날아갑니다. 오늘 안 하면 진짜 이거 놓치는 겁니다. 정말 이게 어쩌고 그렇게 해서 급한 마음에 정말 득본다는 마음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내가 돈 얼마 번다는 생각으로만 가서 계약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저와 상담하셨던 분이라면 그런 상황을 겪는다 치면 꼭 저희한테 확인이라도 하세요.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소장님이 모르는 물건 제가 A급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소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럴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없습니다. 안심하시고 적어도 제가 잘못되는 건 막아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상담하셨던 분이라면 꼭 저희 그 담당자한테 연락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번 달에만 2분을 그런 케이스를 봤단 말이에요. 이번 달만. 그러니까 지난달은요, 그 전달은요, 그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매달 보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상담했던 분들이 그런 경우도 있고 업계에서 제가 듣는 얘기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회원분이라면 너무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